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NBS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문재인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합니다. 자, 울산시장 선거 이거 뭐 추미애 때문에,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제대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검찰이 의심은 가지만 여러 가지 입증하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냈는데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늘 대통령 기록관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민서이가 결국은 당 잔류, 즉 당 결정, 컷오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서른하고 홍영표는 결국은 이낙연 쪽으로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요, 전국 노래자랑 이 김신혜 이 MC가 하차하고 남희석 씨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 이거 문재인 씨에 차서 잘린 거다. 이런 또 그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전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전혁 전 의원이 또 일갈하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민주당 비례대표의 종북 좌파 세력들을 갖다가 대거 지금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완전히 지금 불국죽죽하게 만들려는 작전을 피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중훈 교수의 날카로운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 교수의 이런 비판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요. 이 NBS는 약간 편향성이 있는 대표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들 4개가 딱 뭉쳐 있어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예. 여기에서조차도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이제 사실상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냐. 왜? 요 4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엠블레인 퍼블릭, 아주 큰 회사들입니다.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대형 여론조사 기관들 넷이 이거 전부 다 면접조사예요. 자, 이 면접조사를 하는데 이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여론조사 감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노익현 감시단장이죠. 이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여론조사 기관들의 성격을 보면은요, 지금 한 7, 80개 정도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7개, 하여튼 10개 아래 정도만 중도 또는 우파 성향이고, 나머지는요, 한 70여 개가 전부 좌파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편향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도 요 4개 기관은 또 센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는 긍정평가가 그러니까요, 작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이 상당히 이제는 이 상승 기조로 완전히 이제 들어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걸 보면은 작년 3월 첫째 주가 이제 37%인데 이제 최저점이 이제 31%까지 찍었고요. 31% 찍은 것이 지난 1월 네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 3월 두 번째 주에서 39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사상 최고치, 작년 3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부정평가는요, 똑같이 55. 그래서 이 부정평가 최저점은 51%가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아직 최저점에는 근접하지 않고 있지만 여하간 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이제는 6% 차이로 접어들었다. 예. 요 점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평가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좋은 지표 중에 하나는 말이죠. 4월 이제 총선에서 여당에 도와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야당을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느냐 해서는요, 여당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직전 조사 대비 45%로 1%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거는요, 1%가 떨어졌습니다. 47%. 자, 그래서 여전히 그 야당에 좀 힘을 주자. 여당을 견제하자. 이게 한 2% 정도는 지금 높아요. 그러나 이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8%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37대 민주당은 29, 그리고 조국 신당이 높아요. 7%, 개혁 신당이 3%, 녹색 정의당이 2%, 새로운 미래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요, 이 둘 다 똑같이 2%씩 빠졌습니다. 이게 조사 기간이 이제 3월 4, 5, 6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번 주 제일 최신 이제 그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조국 신당, 이거는 지금 이제 이미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름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조국 신당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투표 정당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높아요. 35대 민주당은 31. 그리고 조국 신당의 지역구 투표 성향은 4%. 그리고 개혁신당은 2%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혁신당 지지율이 3%,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투표 성향이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지지율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요, 국민의 미래하고 더민주연합을 보면 국민의 미래는 28%고 민주연합은 17%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투표에서는요, 국민의힘이 한 4% 정도 앞서는 데 비해서 비례에서는 무려 11%나 앞서고 있어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이 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추격하고 있어요. 14%.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차 투표가 이번 투표에 큰 경향이 아닐까.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개혁신당은 4%, 그리고 새로운 미래하고 녹색정의당은 각각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천을 누가 잘하느냐?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43%고 못한다가 42% 팽팽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은요, 잘못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53.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32%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지지 성향층별로 볼 때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81%가 공천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부정평가는 10%에 그친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70%가 공천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사천이 맞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중도층에서조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35%, 부정적은 50%입니다. 그리고 무당층도 부정이 43%, 긍정이 26%.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 국민들이 거의 접점을 지금 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이 NBS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53%. 예. 그리고 뭐 중도층이나 이 무당층은 뭐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조사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응답률이 17.2%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여론조사 응답을 보이고 있고, 요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민주당의 공천을 실패했다. 실패한 공천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NBS 여론조사는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꿈에도 소원은 송초로, 내 친구 30년 지기. 이거 울산시장 당선시키는 거야. 이렇게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바로 울산시장 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성 원전 사건, 요것 때문에 추미애하고 이제 문재인이가 윤 대통령을 징계하고 윤 대통령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게 된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의 친구인 송초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황운하를 앞장세워서 이제 수사를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공약도 지원해주고, 뭐 아주 전철으로 전 정부가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2019년도부터 수사를 했지만은요,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자, 그리고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광철 당시 민정비서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증 확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검찰에서는요,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인 임종석,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불기소 처분할 때, 이때는 이제 윤석열 검찰이었죠.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이게 이제 대통령 실의 협조 부족. 그리고 이제 이 추미애가 전부 인사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문재인 실세와 관련된 수사팀은 전부 아주 그냥 공중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심에서 12명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황운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마 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1심 유죄 판결을 받는데도 그야말로 김명수 법원이 봐줘가지고 재판 지연 하다 보니까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야 1심 재판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청와대 우시선들이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니까 서울고검에 당시 항고를 제기했어요. 이 항고 제기와 관련해서 지난 1월 달에 서울고검이 말이죠. 재기 수사 명령, 즉 재수사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그리고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에 나섰고 재수사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수사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임종석, 그 다음에 조국, 이광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재개가 되는 것이고 강제 수사인 것이죠. 자, 강제 수사이고 그 위에 정점이 누가 있어요? 바로 문재인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는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이죠. 수사가 더디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잘 올라가지 않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압수수색 요 문제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요. 이제 이 안민석 오산의 안민석이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놔서 결국은 당 결정 수용한다. 컷오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배를 삼키는 심정은 당 결정을 수용한다. 예. 그리고 도덕적, 사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압승할 자신이 있는데 전략 공천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다고 자부하는데 출마 기회조차 박탈당하니 억울하고 분통하고 황당하다. 자, 그리고 안민석을 계파 갈등을 희생역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당의 결정을 따르고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지상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 희생이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안민석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4년 후에 다시 이제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영입 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이 교수가 전략 공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5선이니까 어쨌든 정치 센스 이거 뭐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가짜 뉴스 만드는 것만큼이나 정치 감각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지호 교수 네가 해봐야 4년밖에 더 하겠냐. 결국은 여기 나밖에 없다. 예. 칼을 갈겠다라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요, 여러분께 이제 또, 지금 이제 전국 노래자랑, 이 송혜, 이 KBS 송혜 선생이 이제 하다가, 이제 김신영 젊은 여성 앵커가 이제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자리를 내려놓고 여기에 누가 가느냐? 남희석 앵커가 갑니다. 남희석 앵커. 근데 이걸 두고 말이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김신영이가 문재인 시계 찬거 때문에 걸려갖고 이렇게 잘린 거구나. 이러한 이 악성 루머가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집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혁 의원이 이제 일가를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전혀 그렇지 않아. 예, 본인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글을 보고서야 알았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김신영
이게 이제 이 아웃된 것이 그게 절차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남이석이가 우파, 국민의힘, 이 지지파다. 이렇게 또 남이석을 또 이 비판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남이석은 철저한 중간 지대파다. 요렇게 예, 지금 이제 전효국 의원이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이 김신영 씨가 이 문재인 시계를 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걸로 보여요. 이 사진까지 다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요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MC마저도 정치적으로 딸려냈다. 이 정부 여당에서. 이거 비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여론을 만들려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말이 떠도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를 전효국 의원이 무슨 소리냐. 전혀 그렇지 않다.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전효국 의원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 김신영 씨가 1년 반 만에 교체됐는데 이거 특정 집단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신영 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고 저도 문재인 시기에는 이번에 좌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알았고 연예계와 정치파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점에서 비슷한데 인기가 있으면 무대에 오르고 인기가 없으면 내려오는 것이다. 정치판보다도 훨씬 더 냉정하다. 그러면서요. 본인도 방송국 밥 먹고 프리랜서도 했지만은 바로 전날 통보한 경우도 있다. 일주일 전 통보면 양반인데 이것이 프리랜서의 운명인데 M1 남이석 씨를 골수우파 국민님하고 관계가 있다면서 몰아세우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본인도 남이석 씨하고 방송도 해봐서 잘 아는데 얄미울 정도로 중간에서 꼼짝도 안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연예인으로서 정치와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 남이석이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이석 씨 굴하지 말고 제2의 송해가 돼주세요.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연예계, 그러지 않아도 연예계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좌파들이 그냥 꽉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좌파들이 다시 이제 김신영 씨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김신영 씨 떼어낸 것이 정치적인 재단을 해서 잘라냈다. 잘못된 것이다. 요 프레임을 짜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우리 국민들 그 정치적인 그 인식이 상당히 숙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신영까지 말씀을 드리고 진중권 교수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예. 진중권 교수가 이제 이 좌파 세계, 진보 세계는 뭐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이 최근에 이 비례 대표를 보면은 완전히 그 종북 좌파들 갖다가 집어넣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진보당에서 3명, 그렇죠? 이 용해인당에서 3명,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4명, 전부 반미, 그리고 종북 세력들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반정부. 이거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의 일격은 뭐냐? 예. 바로 민주당 지금 말이지 하는 걸 보면 조국하고 경기 동부연합, 그 다음에 용해인, 경기 동부연합이 결국 진보당이거든요. 용해인 이 삼각 편대를 만들어 갖고 도대체 뭘 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진보당은 종북 세력이 맞다. 이렇게 일격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투표로 사실상 유권자들이 퇴출시킨 세력인데 민주당이 다시 부활시켰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처럼 다시 의회 정치 안에다가 이들을 받아들였는데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의 진영을 보게 되면은 이른바 하객진을 보게 되면 날개꼬리 이게 말도 아니다. 하나는 조국이다. 입시의 기획운동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 경기 동부연합에다가 거기에다가 용해인 이분은 또 비례대표 2번을 하는 것인데 이분도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자기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한 정당. 개인 정당의 성격이 있고 한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2번 하는 것도 아주 황당하다. 예. 그리고요. 특히 진보당과 관련해서 국회에 들어와도 나중에 상임위 고를 때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국방위 들어가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었냐. 이거 통진당 할 때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삼각 편대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 컨셉이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객진이 아니라 타조다. 머리를 팍 숙이고 현실과 유리된 채 자기들만의 판타지 한산 대첩을 꿈꾸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하객진은 말은요. 이 조국이가요. 지난 5일 날 이재명하고 만나서 망치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보유해서 하객진처럼 협력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객진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타조라고. 예. 자, 이 한동훈 또 위원장도 이 비례대표 종북 세력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서
강력히 비판한 바 있는데 요거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